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적극적 후보 전술로 윤 어게인을 행동하자. 이 윤 어게인에 대한 약간의 지금 혼란과 혼선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윤 어게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몽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척결, 4대 개혁 이런 것들을 개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게 가능하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 구조를 우리가 5년 단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임할 수 없다는 이 조항 때문에 5년 단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단임 한 번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임 여러 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용어 중에 연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임은 연달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4년 중임 그러잖아요. 지금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자 그러잖아요. 이때 중임은 4년을 마치고 바로 연달아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번 건너뛰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이게 중임입니다. 연임은 연달아서 하는 것이 연임이에요. 그러니까 연임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를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에서 이겨도 이 헌법 제70조를 바꾸지 않는 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중임할 수 없다는 이 헌법 조항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 어게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윤 어게인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때로는 대통령 특사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특사 자격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헌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헌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뜻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정해서 이번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마하면 어떻게 되겠냐? 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3년 전에 한번 꺾었는데 이번이라고 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비록 파면당했지만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파 모든 대권 주자들 다 합친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셉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치인들 중에 최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를 검색해보면 정치인들 중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가장 높은 관심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선 국면이 열리면 대선 후보들한테 뉴스가 가고 관심이 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전히 대다수 언론이 대선 주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른 양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당한 이후에 거의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을 갔어요. 어떤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국민을 울리는 대통령의 직접 육성, 녹화 영상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윤석열의 메시지로 국민들이 계몽됐고 다시 떨쳐 일어나서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6월 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 나오고 싶어도 나와야만 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선 당장 이번 주 중에 사저로 간다 그러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다음 주 14일 날 형사사건 내란이라는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 시작될 때 재판정에 출석하면 국민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어요. 그 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숨지 않고 당당하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 바로 그래서 이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이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이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 선거 승리로 연결시킬 거냐. 이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경선에 뭐 10명이 나온다 20명이 나온다 말들이 많은데 뭐 누가 나오든 다 상관없어요. 이게 가두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 좋다고 생각해요.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서 바로 윤석열 정신, 윤석열의 철학과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것 같은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윤석열이라는 이 엄청난 에너지와 영향력이 국민의힘의 후보와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만으로 이걸 온전하게 주워 담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걸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윤석열 어게인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탄핵 저지 투쟁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자유통일당입니다. 가장 자신 있게 가장 당당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도 윤석열 어게인을 구현할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당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윤석열 어게인을 구현할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방대와 한교안 대표도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오늘 밝힙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황교안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고 결성된 단체가 국민변호인단입니다. 또 자유대학과 탄대청 우리 청년 학생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가장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도 자유대학도 탄대청도 긴급 논의를 거쳐서라도 윤석열 어게인을 구현할 우리의 후보를 내겠다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구현할 것 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오고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부방대나 국민변호인단이나 자유대학이나 탄대청 광화문 태극기애국 세력들이 윤석열 정신을 잘 구현할 윤석열 어게인을 행동할 후보를 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윤 어게인을 행동할 국민 경선이 치러지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안에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바깥에서 치러질 윤석열 어게인 경선, 윤석열 어게인 국민 경선에서 누군가가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그 국민의힘 바깥에 윤석열 어게인을 행동할 자유우파의 국민 후보가 마지막으로 자유우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단일 후보, 자유우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는 모든 것이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말빨이 안 서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언론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서 말을 하면 어떤 언론도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보를 내야 비로소 선거 국면에서 발언권이 생겨요. 자유통일당이 발언권을 갖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민주당이, 국민변호인단이, 부방대가, 자유대학과 탄대청이 대선 국면에서 발언권 없이 응원부대가 돼서 박수나 치고 구경만 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후보를 내고 그만큼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게 모여서 자유우파 전체의 단일 후보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관리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선거운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 이재명 연합전선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힘으로 반 이재명 연합전선, 윤 어게인을 행동할 자유우파 단일전선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경선에 치열하게 참여하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부방대, 국민변호인단, 자유대학, 탄대청 모두 역량에 맞게 후보를 내든지 또는 선거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목소리를 모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당위적인 주장만 해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의 구축도, 자유우파 단일 전선의 구축도, 윤 어게인의 정치적 현실화도 이러한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이 점을 각 당과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후보 전술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